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임명 당시부터 적절성 논란이 컸지만 최근 이른바 배수로 월북 사건을 보면서 과연 저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해도 되는가, 국방장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느껴지는데요. 국가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 국방장관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탈북민 24살 먹은 김모 씨. 젊은 청년 같은데요. 네. 김모 씨. 지금 강화도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들어올 때도 그런 쪽에 어디로 들어왔지 않았나, 강화도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쪽이 북한하고 멀어봤자 한 2-3km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멀진 않죠. 웬만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철책선이 뚫린 거 아니면, 철책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배수로든 뭐든 동일하게 경계태세에 임해하는 게 국방부 군인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뭐 뚫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월북 사실을 방송을 하고도 국방장관이 깜깜이로 몰랐고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이 전화를 해줘서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이요. 자, 제가 조금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월북한, 탈북민에서 월북한 사람이 간 곳이 월곶이라는 곳이에요. 예, 김포의 월곶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얼마 안 멀죠. 예.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배수로를 타고 이 철책을 뜯고 해서 몸이 굉장히 좀 날씬하고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유물질을 달고 있어갖고 떴다는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북한 접경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경계는 굉장히 무쇠 틈 없이 한다는 거예요. 군사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장비들로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체크를 해서 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기타 물질인지 그건 다 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크를 동영상을 확인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크를 못했다. 이건 사실은 그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은 전략과 전술이 잘못해서 또다시 군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다른 작전을 할 수 있지만 경계가 허물어지면 그냥 그야말로 몰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용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국방부 장관이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스스로 비상을 내려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청와대에 서훈 실장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됐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간도 그래요. 저는 이거 문제 삼고 싶었던 게 또 하나는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며칠 지난 후에 지금 국방장관 답변이에요. 군은 말이죠. 시각과 초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차근차근 이 작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 체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군인이라면 몇 분에 왔습니다, 전화가. 이렇게 당연히 굳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30분에 걸쳐서 애매하게 7시에서 7시 30분경에 왔습니다. 이건 군 작전 총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태도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7시에서 7시 반이면 30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30분이면요, 웬만한 전쟁이 나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일각 1초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군에서는 철저하게 시각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7시에서 7시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완전히 군이 그 현장에서 뭐 파악을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으면 이미 북한에서 방송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홍보 문제라든가 그런 걸 체크하는 인력이 널려 있는데 그럼요. 아무도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체크를 하고도 몇 시간에 걸쳐서 국가안보실에서 전화를 할 때까지도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장관을 우습게 알던가 완전히 보고 체계가 국방부의 어떤 지휘 계통이 무너져 있던가 이런 반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경계가 허물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버젓이 북한 배가 우리나라 그 항구에 들어와 갖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거 북한 인민복 입은 사람은 사진 찍어서 올리는 목선 기순 삼척강 그게 지난해 6월 15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이건 잘못된 거 인지한다라고 해놓고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실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북한과의 어떤 경계선이 무슨 이웃집 담입니까? 아니 탈북했다가 월북했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안보 태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도 장관도 국방위에 나와서 국민은 신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제를. 이제 국방은 국민들이 신뢰 안 한다는 건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시스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춰놓기 때문에 우리 역량은 좋다. 근데 시스템 장비를 아무리 갖춰놓은들 그걸 운용하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군기가 서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경계태세도 쓰고 보고제도도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엉망이니까 본인 스스로도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국민이 안 믿는다고 본인이 생각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것은 다 낮게 나와도 군인은 상당히 신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초소 관련해서 이 총탄 사건도 저는 그 다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확정적인 어떤 이 조사단 발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를테면 저는 이겁니다. 정경두 장관 입에서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죠. 자기 군복을 벗던 아니면 책임 있는 이 지휘 계통을 해갖고 엄벌에 처하든 그래야 기강이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계태세가 허물어졌는데 저는 군 기강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국방장관이 나서서 군복은 벗었군요. 죄송합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다. 합참 의장을 불러서 호통을 치든 아니면 그 이하 이번에 서부전선 예하 그 사령관들을 군복을 벗게 하든 이 엄중하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 끝나버려요. 그런 사과를 한 게 제가 기억에도 아마 5손가락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정경두가 국방장관 된 이후. 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이 일어나면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 지휘관 회의 열어가지고 마치 무슨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쇼 한번 하고 그걸 놓고 있어요. 지금 경계태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내에서 성폭력 문란이라든가 또 무슨 공군들은 출동 대기조가 음주 파티를 벌이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겁니다. 모든 외교적 또는 뭐 정무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는 호상주의, 상호주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들은 범죄자다가 이유였어요. 그러면 김모 씨 이번에 사실 성과 관련된 성추문과 관련돼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보내서 우리 이 사람은 범죄자로 지금 우리가 수사 중이니까 돌려줘. 그 호상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진짜 가서 어떻게 정말 북한이 인권에 정말 최악의 국가여서 당장 뭐 사형을 시키든 뭐 탄광으로 보내든 무슨 정치군 수용소에 가든 아무런 뭐 너네 알아서 해 해놓고 우리가 정말 실제로 범죄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월북을 했는데도 얘기를 못한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도 못 꺼내죠. 그랬다고는 또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또 무슨 호통을 칠지 모르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것보단도 지금 여기 정경두 같은 사람은 혹시 김여정이 나서가고 나를 직공하지 않을까? 삐라 보냈다고 통일부를 야단치니까 그 탈북단체 다 해산시켜버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그걸 지금 핑계 삼아서 코로나에 감염된 듯한 사람이 넘어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비상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개성을 봉쇄 조치해버리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뭐 이렇게 진짜 어려울 경우는 이 남한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됐다. 배상해라. 몇백억 배상해라. 돈 달라. 충분히 지금 그럴 얘기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어떤 피해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히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집단의 최소한 그 의료 수준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방역 체계라든지 의료 수준을 알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영국 같은 뭐를 보더라도 공공 의료만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물자가 없고 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는데. 북한도 민간 영역이 없잖아요. 이 의료 시스템은 그럼 전부 다 공공 영역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개성을 뒤늦게 봉쇄를 한다. 이건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가 자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지금 완전히 호도시키려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몇백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민심을 잃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 즉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북한 남조선. 이 넘어온 사람으로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미 밑밥을 깔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 그동안은 코로나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월북 사건이 나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개성을 봉쇄 조치했다 하면은 그 이후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코로나가 창궐했다. 자기 면피도 되고 이제 우리를 딱 코를 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참 어이없는 일들이 최근에 하도 많이 벌어지는데 정경두는 또 거기다가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북핵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핵을 이길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저쪽에서 핵을 쏘려고 할 때 원점 타격을 해버리면 된다. 그만큼 정찰 기능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반격 미사일 그 시스템 현무4까지 우리가 개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국방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죠. 어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지금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성되어 있고요. 또 SLBM도 실험을 또 한다 안 한다고 하지만 핵 잠수함으로,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우리 근방까지 와서 쏴대면 원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핵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쐈다 했을 때 단 한 발, 9발을 우리가 전부 다 뭐 격추를 시킨다고 해도 다 한 발만 떨려도 우린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뭐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할 수준의 국방력을 뭐 강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답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이죠. 아니, 이 배수로 월북 사건만 보더라도 월북 사실도 몰랐어요. 이미 북한에서 그걸 방송을 하고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까지 주재했는데도 그 사실도 몰랐던 국방부가 아니 20, 30분이면 우리한테 쏘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국방부가 아무리 첨단 무기 아니라 별의별 걸 갖고 있은들 그걸 가지고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진짜 이런 것보다 속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핵입니다. 핵무기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면 서로 사실은 핵을 쏠 수가 없어요. 왜? 공멸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의 사실은 억제력이거든요. 핵 억제력. 그러니까 그게 핵이 우리한테 없는 상황, 핵우산도 없고 핵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말 최첨단의 재래식 무기가 있어도 핵은 못 당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최근에 일련의 지금 발언들을 보면은 아주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워낙 미국의 트럼프가 체코가 석자해 갖고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좀 봐줘.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급을 보면은 이제 핵 보이고 이건 네. 뭐 당연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은 좋아요. 네. 뭐 어차피 뭐 핵이 있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7월 27일이 정전협정 67주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7.27 전승절이라고. 자기네가 이긴 날이라고 하죠. 거기에 기념상가에서 보니까 참 낙동강 전투에서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섰던 그 동지들의 한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를 적화 내지는 통일을 남침을 통해서 통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의 발언은 바로 김일성 할아버지가 한 말을 지금 다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김일성이 대구에서 통탄에 맞지 않았던 게 우리한테 이 수리탄만 더 있었어도 우리한테 탱크가 한 대라도 더 있었어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뚫을 수 있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소련한테 하는 얘기였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물자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소련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련이 그걸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후퇴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소련이나 중국만을 믿나 봐라 하고 자력갱생을 하면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때부터 핵 개발을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성의 마지막 말, 아까 그 당시에 그 말이 완전히 그러니까 신격화된 말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어떤 근거, 핵을 만든 근거도 됐고, 뭐 이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근거도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걸 다시 7.27 정순절에 언급을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핵 완성국으로서 모든 이니셔티브를 다 취할 것이고 나는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런 유업을 받들어서 적화 통일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북한의 전략이라든가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맥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김정은이 말했던 낙동강 전선을 지킨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아닙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도 서울 현충원 못 모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작동에 대전에 모시는 것까지도 키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는 계속 백선엽은 영웅이 아니다. 뭐 그건 다 허구다라는 기사를 지금 아직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이 안보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인데요. 이렇게 안보가 구멍이 그냥 온갖 곳에서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경도 국방장관 또 다른 또 외교 라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런 사람들은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정말 이 정권의 인사정책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